이번 영상은 이제 GTX 얘기입니다. GTX 중에 애물단지가 있는데 그 애물단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지금 22억짜리 계약 나왔다 해가지고 동탄을 뒤집은 소문이 사실이었다 해서 지금 GTX A가 지금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GTX A랑 아주 밀접한 동탄 2죠. 동탄 2에 있는 동탄역 롯데캐슬이 지금 22억에 거래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찌 보면 GTX 때문이 가장 크겠죠. 물론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GTX가 개통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 여기가 이제 더 올라가겠구나 하면서 이제 들어오신 분 같은데, 야 22억 하면은 이게 쉽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사실 뭐 서울의 웬만한 곳들 다 살 수 있는데 어쨌든 동탄에서도 지금 22억대가 찍혔다. 여기 위치가 어떤 데냐면은 이런 데예요. 여기가 지금 동탄역이죠. 여기 뭐 SRT도 탈 수 있지만 사실상 이제 여기 동탄역에서 GTX를 타면은 지금은 이제 수서까지밖에 못 가지만 한 4, 5년 있으면은 이제 삼성역도 가고 그리고 아예 막 일산까지도 가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겠죠. 그런 곳인데 어쨌든 여기 바로 앞에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백화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 교통도 좋고 뭐 살기도 좋은 뭐 그런 편리한 곳이어서 옛날부터 뭐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오르다가 지금 이제 22억까지 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0평대가요. 자, 그래서 이 GTX가 이제 실제로 뭐 정말 좋은 건지 아니면은 이제 GTX가 생각보다 뭐 파괴력이 좀 낮은지 이런 것들은 개통하고 나면은 시장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오늘 얘기는 GTX A는 아닙니다. 오늘 얘기할 노선은 GTX B입니다. 이 GTX B가 사실 얼마나 그 애물단지에다가 GTX B가 좀 관심도가 좀 낮으냐면은 며칠 전이에요. 요거 GTX B 노선을 2030년에 개통하겠다고 하면서 착공 기념식을 송도에서 대통령이 참석을 해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GTX A만 지금 관심이 많고 GTX B 착공했다고 하는데 뭐 그래서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 이 GTX B라는 게 사실 이 진행 자체가 되기도 사실 힘들었던 되게 불투명했던 노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2011년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이에요. 14년 전에 처음으로 GTX B라는 걸 한번 해봅시다라고 계획을 반영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14년 동안 잘 진행이 됐을까? 아니겠죠. 이게 시작부터 막힙니다. 뭐냐, 이거 예비 타당성이라는 거를 검토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획은 세웠는데 아니 이런 거를 하는 게 맞아? 라고 이제 타당성을 따져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 조짜리 사업인데 아마 한 5, 6조 하죠. 그러면 이 돈을 들여가지고 지으면 도대체 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를 따져본단 말이죠. 근데 처음부터 탈락을 합니다. 왜 그러냐? 경제성이 너무 떨어져서요. 이 경제성이라는 거는 비용 대비 이득을 보는 건데 비용을 내가 만약에 1조를 넣었다. 그러면은 이득을 얼마나 봐야 되느냐? 1조 이상은 봐야지 내가 하지 않겠습니까? 요 경제성을 따져봤더니 0.33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를 만약에 투자하면은 3천억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너무 낮게 나오니까 0.9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야. 0.3이면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원래라면 이제 청량리까지였어요. 그래서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노선으로 이제 검토를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야 송도에서 결국에 서울역이나 뭐 청량리로 출근을 하는 건데 대부분 뭐 서울역 출근이겠죠. 그러면 송도에서 서울역 출근을 과연 몇 명이나 할까? 이거를 2014년에 따져봤는데 지금이야 송도가 훨씬 더 많이 발전했지만 그때는 좀 약하지 않았겠습니까? 10년 전인데 이걸 따져보니까 몇 명이 안 될 것 같다. 뭐 출퇴근 시간에는 그나마 좀 탈 수도 있지만 낮이나 뭐 밤에는 도대체 누가 타겠느냐 이 노선을. 그래서 이게 경제성이 아주 안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쭉 안 되고 있다가 지난 정권에 한번 그 정부가 한번 대대적으로 약간 인프라 SOC 개발하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정권 초기에는 SOC 뭐 건설 같은 거에 돈 안 넣겠다. 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 1, 2년 정도 그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실제로 SOC 예산도 많이 깎았었는데 경기가 막 침체하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되게 안 좋아졌어요. 2019년도에 막 안 좋아지면서 야 이거 안 되겠는데 해서 다시 SOC 사업을 하겠다 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것들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에 있는 것들을 예비 타당성을 다 면제를 해줍니다. 그 면제를 했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이거는 경제성 따지지 않고 개발을 하고 이 건설업 부흥을 좀 시키겠다라는 의도로 이런 걸 다 예타 면제를 해줘요. 어마어마한 돈 24조를 지금 갖다 붓겠다라는 거를 했었는데 그때 그럼 B가 좀 같이 빠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B가 예를 들어 예타 면제가 되면은 뭐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그때 B는 또 빠집니다. 아 이거는 타당성을 좀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뭐 정부가 봤을 때 GTX B를 정말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 2019년 10월에 드디어 예비 타당성을 막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GTX B가 기사회생을 하는데 청량리에서 이제 마석까지 쭉 늘린 거예요. 그래서 별내 호평 지나가지고 마석까지 구간을 연장을 시켰더니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송도도 개발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좀 더 인구도 많아지고 뭐 신도시 같은 것들도 포함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경제성이 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7을 넘어서 BC 값이 나오는구나. 이거 진행하자. 부활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진행이 될까? 또 진행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걸 민자 노선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 신분당선처럼 요금도 뭐 민간에서 좀 정하고 해서 뭐 어느 정도 뭐 한계는 있지만 그래서 조금 뭐 국가의 예산으로 하기는 좀 너무 크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투자하고 민간에서 돈을 벌게 하자. 이런 식으로 민자 노선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노선 A, B, C가 있지 않습니까? 이 A, B, C 중에 보면은 유일하게 지금 이 강남 삼성을 안 지나가는 게 B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A 노선은 삼성역 지나가고 C 노선도 삼성역 지나가니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출퇴근을 보통 이제 강남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B는 강남을 안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역 하나 믿고 가야 되는데 서울역하고 이제 뭐 신도림 쪽을 믿고 가는데 아 이거보다는 그래도 이제 강남 쪽을 가는 게 아무래도 민간 투자에서도 좀 부담이 적겠죠. 근데 이 B는 안 지나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해가지고 이제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하는데 2번 탈락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민간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투자를 진행을 해서 이걸 하게 되면은 나중에 리스크가 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경제성이 안 나올 경우에 이제 국고로 막 보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거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정부도 다시 고심을 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진짜 사업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데 이미 발표는 했고 지역에서는 되게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갑자기 무산된다고 하면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정부가 이제 안을 냅니다. 뭐냐 이 건설 사업 추진 방식을 민자랑 이제 국고를 투입하는 재정 방식 두 개를 혼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용산에서 사실 요 상봉까지가 기존에 노선이 있어요. 근데 요 노선이 원래도 좀 이게 복복선화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면서 약간 예산을 투입할까 했었던 게 있었는데 이왕 하는 거 그러면 여기다가 아예 그냥 우리가 국고로 투입을 할 테니까 나머지 구간은 그러면은 민자가 좀 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극적으로 또 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가 이제 시공사 선정인데 시공사 선정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데들은 막 경쟁이 막 붙었거든요. 이 A랑 C는 막 경쟁 붙고 막 그러는데 B는 다들 들어와도 단독 입찰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사업성이 잘 안 나오는데 잘 안 나오는 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계속 일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다. 그래서 뭐 대우도 선정하고 대림도 넣고 해가지고 이게 4개 공구가 있는데 그중에 3개 공구는 뭐 단독 입찰이고 하나만 아마 경쟁일 것 같은데 어찌어찌 사업자 선정하고 요번에 2024년 3월에 이제 대통령이 참석해서 착공식까지 하게 된 겨우겨우 온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GTX-C 있잖아요. GTX-C는 어찌 보면 A, B, C면 C가 B보다 느려야 될 것 같은데 GTX-C는 훨씬 더 빠르게 사업자도 선정하고 뭐 설계도 바꾸고 이러면서 28년을 개통하는 걸 목표로 지금 삼고 있고요. GTX-B는 한 30년 정도에 개통하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028년 뭐 30년에 개통을 하면 좋을 텐데 과연 될 것인가? 이 GTX-A도 사실은 그 동탄 구간은 진작에 만들어 놨습니다. 예전에 다 만들어 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통이 막 지연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삼성역이나 뭐 이런 곳들 이제 도심지로 들어가면서 막 민원도 생기고 뭐 공사도 막 길어지고 공사비도 막 많이 올라가면서 사업자 선정도 어려워지고 막 이렇게 됐던 것 때문인데 GTX-A도 가장 좀 여건이 좋았는데도 개통이 지연된다면 BC는 뭐 아직 제대로 공사도 안 했는데 여기는 더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 지금 발표한 것보다는 조금씩은 늦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어려운 사업인데도 뭐 재정도 투입하고 어떻게 끌고 가는 걸 보면은 반대로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착공식도 했는데 안 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얘기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시간의 문제지 어찌됐든 진행은 된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러면은 뭐 길게 보면 앞으로 한 10년 안에는 개통하는 걸로 보고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럼 GTX-B가 어쨌든 된다고 치면은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곳은 어딜까요? 아무래도 GTX-B 이 노선을 보면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그래도 좀 뭔가 이슈가 될 만한 곳이 송도입니다. 그래서 송도가 최대 수혜지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종점 구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서울 접근성이 송도가 좀 떨어지는데 이게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아지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뭐 그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송도가 서울 접근성이 되게 좋아질 건 맞죠? 지금은 거의 뭐 길 막히면 1시간 반 막 이렇게 걸리는데 앞으로 뭐 30분 뭐 이 정도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좋은 건 맞죠. 그렇지만 이 송도라는 도시 자체가 사실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으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GTX가 생기면 서울 출퇴근할 사람들이 뭐 송도 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송도는 자체적으로 좀 돌아가는 도시 느낌이 좀 있고요. 이 인천에서 그래도 가장 상급지 어떤 이런 느낌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송도는 좀 어느 정도 자립도시가 좀 될 것 같아요. 분당 판교나 뭐 수원, 뭐 동탄 같은 곳,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그 지역 자체에서 출퇴근이 다 되는.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는 나름 좀 뭔가 좀 깔끔하고 신도시 느낌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약간 그런 동네로 조금 보면은 송도도 영향을 많이 받긴 받겠지만 여기가 가장 큰 수혜지는 아닐 것 같다. 오히려 이런 곳이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이 송도 조금 앞에 가면 이제 부평 뭐 이런 곳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동쪽 구간, 이 청량리 넘어가지고 이 별내나 뭐 평내, 호평 뭐 이런 곳들 있죠. 이런 곳들이 오히려 좀 수혜지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 동네들은 기본적으로 지금도 좀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살거든요. 한마디로 좀 배후 지역의 어떤 느낌이 좀 강한데 이쪽이 좀 현재는 좀 교통편이 뭐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개선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게 평가를 받지 않을까. 특히 이제 이쪽 뭐 구리나 뭐 남양주, 뭐 다산, 뭐 별내 이런 곳들은 지금 이제 뭐 8호선도 뭐 연장이 되지만 이제 GTX가 뭐 당장은 아니죠. 한 10년은 걸리겠지만 10년 뒤에 만약에 이제 뚫리게 되면은 강남 접근성도 좋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서울역 접근성도 좋아지고요. 어쨌든 여의도 접근성까지 좋아지면은 3도심의 접근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 따져보면은 지금보다는 교통이 확연하게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어떤 부평 같은 곳들, 이런 곳들도 아직도 집값이 그래도 좀 저렴한 편입니다. 물론 뭐 연식이 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지역 자체가 좀 낙후돼 있는 면이 좀 아무래도 아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GTX가 들어오고 하면은 이 지역들의 어떤 개발 압력이 좀 더 커지겠죠.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이런 곳들이 조금 그나마 송도보다는 수혜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송도가 수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다른 곳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생활권인 곳인데 좀 1시간 넘게 걸리는 지역들이 사실은 GTX의 가장 목적에 부합되기도 하고, 그런 곳들이 가장 혜택을 본다는 건 어찌 보면 상식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GTX-B에 어디가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사실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 GTX 착공했다는 건 어쨌든 호재인 건 맞습니다. 호재가 아닌 건 아니죠. 물론 착공했다고 뭐 바로 공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호재인데 지금 분위기는 호재라는 느낌이 좀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이지 호재가 아닌 것은 아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호재가 아닌 것은 아니고 호재인 거 맞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차피 한 10년 뒤를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를 해서 1, 2년 안에 어떤 뭐 명확한 성과가 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차피 10년 뒤를 볼 거라면은 지금의 모습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신축들도 어차피 그때 가면 다 구축인데, 그러면 미래 가치만 보는 것이고, 미래 가치는 결국에 입지고 그리고 어떤 접근성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은 지금 낡은 것이 미래의 새 것이 되는 것은 뭐 이치기 때문에 지금 낡은 지역들, 지금 좀 안 좋은 지역들, 지금 거기 가서 뭐 불편하게 어떻게 살아 하는 지역들이 장기 프로젝트, 장기 교통 호재에는 오히려 더 많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투자하고 이러기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또 바뀌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